안녕하세요. 배구산 산나물TV 자연농부입니다. 오늘은 제가 곰치를 어떻게 실패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지금은 곰치를 어떻게 요렇게 조금이라도 살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배구산 산나물이 15년 전에는요, 곰치가 메인이었어요. 한 23,000평 정도 중에서요, 한 10,000평이 넘는 데가 곰치였으니까 정말 곰치가 메인이었어요. 근데 그 곰치에 대한 이상한 자부심 같은 게 있어서요, 어떻게 했었냐 그러면 산에 화전을 깎아서요, 화전밭에다가 노지에다가 정말 곰치를 한 10,000평 이상을 했었으니까, 그때는 하루 인건비 45,000원 할 때였었는데요, 그때 하루 인건비가 120만원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게 노지에서 하다 보니까요,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 그러면, 곰치는요, 보통 수확기간, 우리가 수확을 하는 기간이 4월 말부터 시작해서 6월 초까지 노지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하우스에 들어오면 이제 4월 초부터도 가능해요. 그런데 노지에서는 4월 말부터 6월 초까지 보통 수확을 하는데, 그 수확 시간이 너무 짧은 거예요. 사람은 많이 쓰죠. 그런데요, 수확 시간은 짧아요. 얼마나 짧냐 그러면, 아침에 6시 반에 사람을 태워서 들어와서요, 7시부터 일을 시작한다라고 얘기를 해도 11시까지 못 따요. 왜냐 그러면 해가 들기 시작할 때 곰치를 따잖아요. 곰치를 따게 되면 해를 어느 정도로 보면 바로 숨이 죽고요, 숨이 죽은 상태에서 얘를 그대로 놔두면 안에가 이제 꺼멓게 변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작업 시간이 엄청 짧아졌어요. 작업 시간이 짧다는 얘기는 사람을 붙여서 일을 하고 있는데 수확을 하는 효율성이 너무 떨어지고 있었는데, 그때는 그게 자부심이었어요. 왜 자부심이었냐 그러면, 나는 자연 상태와 가장 비슷하게 팔고 있어. 그리고 나는 가장 싸게 팔고 있어. 이 두 개가 자부심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완전 오산이었어요. 실제 곰치가요, 수익성이 떨어진다? 수익성이라고 얘기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곰치도 다년생이다 보니까, 곰치라는 아이는 한 번 심고 나면 또 그 밭에서 최소한 한 5, 6년, 7년 정도를 키우거든요. 첫 해 식재를 해갖고 첫 해 수확을 못하고 그 다음에 수확을 하면 조금 양이 나오는데, 3년차, 4년차가 가장 많이 나와요. 그리고 5년차부터 조금 줄어들기 시작해서 한 6, 7년차가 되면 보통 갈아엎고 다시 식재를 하는 그런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는 게 곰치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하우스에 들어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소리를 했었고요. 나는 자연 상태와 가장 비슷하게 키운다라는 자부심 같은 것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돈이 되진 않더라고요. 제가 실패했다 그랬죠. 실패한 이유는 첫 번째, 관리가 안 됐어요. 제가 무슨 관리가, 들어가는 비용은 어마어마해요. 곰치는요, 노지에서 키우고 실제로 사람이 퇴비를 주고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어떤 일을 하냐 그러면 제초 작업을 엄청 많이 해야 돼요. 보통 3일에 한 번씩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10,000평이다 보니까요, 10,000평이 넘어가잖아요. 이거는 매일 해도요, 풀하고 계속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종이도 덮어보고요, 그 다음에 뭐 비닐 멀칭도 해보고요, 다 해봤는데 결국에 풀한테 졌고요. 풀한테 졌다라기보다는 사람 인건비에 맞아 죽는 거죠. 두 번째요, 수익성에 대한 문제가 생겼어요. 밭이 많다라고 얘기해서 그거를 주르륵 한 번에 따내야 되는데, 따려고 했더니 시간이 너무 모자른 거예요. 아침에 시작을 해가지고 수확하는 시간은 4시간밖에 안 되고, 그 4시간이 끝나고 난 다음부터는 다 아주머니들이 뭐 했냐 그러면 거의 다 김을 매러 가요. 오전에 번 걸 가지고 아주머니들은 오후에 인건비를 주고 나면 끝이 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왜 해요? 눈앞에서는 그 당시에는 남는 것 같이 보였어요. 왜냐 그러면 하루 기본 한 400kg? 이 정도 나왔으니까 그 당시 인건비 계산하면 절반은 남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퇴비값, 수확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제초 작업을 해줘야 되는 관리 비용,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이래저래 나가는 잡비들이 많아요. 그랬더니 거의 제 수중에 남는 돈은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제가 마케팅을 하나도 못했어요. 마케팅을 못했다는 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그 당시에 인터넷에다가요, 곰치를 팔면 보통 한 15,000원, 그리고 뭐 2만원, 뭐 자연산이라 그래서 2만원, 25,000원 파는 것도 있었어요, 곰치를. 그런데 제가 그 당시 얼마에 팔았냐 그러면 8,000원, 만원에 팔았어요. 수확량이 많다 보니까 이 수확량을 갖다가 저는 헤쳐내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내 거를 내가 귀중하게 생각하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좀 또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물건은 또 싸게 팔고 있어. 박리담회를 하면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담회만 한 거예요. 박리도 아니고. 담회만 하니까 몸은 힘들잖아. 명의를 하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 당시에 명의가 정말 산 밑에 있었거든요. 산 밑에 있다 보니까 명의는 따로 김 매지 않았어요. 그때는. 김을 맨다는 게 사치라고 생각했고, 왜냐 그러면 곰치는 따면 또 따고 또 따고 하는 하루 1년에 많이 수확하면 7번, 8번도 수확을 해요. 그런데 명의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수확하잖아요. 1년에 한 번 딱 수확을 하고 나면 그 밭이 끝이 나는데 거기에다가 돈을 들인다? 또 그때는 머리가 잘 돌아갔나 봐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곰치가 메인이다 보니까 내버려 뒀겠죠, 저는. 그런데 그 내버려 뒀더니 걔는 지금도 김을 안 메고 농사를 짓는데 곰치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면 안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역전이 돼서 곰치하고 명의가 상황이 완전 반대 역전이에요. 지금 곰치가 다 어디 가 있냐 그러면 산에 가 있어요. 그리고 하우스에 한 4동 정도 있거든요. 하우스 농사 아닌 짓이잖아요. 아니요. 이게 왜 하우스에 있냐 그러면 모종 하우스가 따로 있는데 얘네들이 너무 오래 비어 있어가지고 곰치를 집어넣는데 나가지는 않아요. 여기서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뭐냐 그러면 저희가 옛날부터 곰치를 할 때부터 저희하고 거래했던 큰 거래처들이 있어요. 거기 물량을 맞추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하우스에 넣었더니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하우스는 차강을 할 수 있죠. 해가 안 들어오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또 뭐가 좋냐 그러면 관수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물을 계속 줄 수 있어요. 곰치가 희한한 놈인 게 뭐냐 그러면 해가 조금 뜨겁다 싶으면 풀이 죽어 있어요. 나 이제 죽을 것 같아 그러거든요. 근데 걔를 차강을 씌우고 물을 주잖아요. 그러면 나 언제 그랬냐는 듯이 벌떡벌떡 일어나요. 옛날에는 7시부터 10시까지 따는 거를 갖다가요, 하우스에다가 차강을 씌우고요, 아니면 산 밑에 있는 아이들 있잖아요, 오후 2시에 들어가서도 막 따요. 그래도 생생해요. 그때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 그러면 농사꾼이 나머지 관리를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수확을 할 때 인건비를 쓰는 건 어떡할 수 없어요. 왜냐 그러면 수확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돈을 벌어주는 거잖아요. 나머지 일은 가급적이면 제가 해야 돼요. 가급적이면 인건비를 들이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농사를 지면서 어떤 일을 해도 그냥 똑같더라고요. 자, 곰치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요. 곰치에서 제가 실패했던 이유가 첫 번째, 양은 많았는데요. 양이 많다 보니까 관리비가 많이 들어갔어요. 관리비가 많이 들어갔는데, 두 번째, 마케팅조차도 제대로 못 해갖고요. 가격을 또 엄청 싸게 팔았어요. 많이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그러면 어떤 장목, 특히 대중적으로 좀 알려있는 장목들이 있잖아요. 이 장목이 밖에서 트렌드가 어떻게 됐는지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요, 적당한 양을 어떻게 팔 거냐는 것도 아셔야 돼요. 지금 곰치는 저한테 그냥 5월달, 6월달에 용돈 같은 존재예요. 왜 그렇게 됐냐 그러면 큰 거래처에 나갈 때 사람을 써가지고 일을 하는데 거기는 이미 고정 수익이라는 게 정해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산 밑에 있는 아이들이요. 산 밑에 있는 아이들을 갖다가요, 옛날보다는 좀 더 비싼 가격으로 팔아요. 왜냐 그러면 다 안 팔아도 되거든요. 이제는 옛날같이 물량이 많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든 처리해야 돼, 이런 중압감이 없어졌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시작하실 때 곰치든 어떤 장목을 시작하실 때도 이건 다 똑같아요. 먼저 욕심내지 마세요. 저 많이 해봤거든요. 실제 만평이라 그러는데 제가 몇 평인지도 몰라요. 왜냐 그러면 산에 구석구석 꽂혀있는 것까지 다 하면. 근데 그거를 전체를 제대로 따갖고 팔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 그러면 제가 그때 뭣도 모르고 겁도 없이 그냥 덤벼서 그래요. 여러분들은 이런 실수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산채는 기본적으로 똑같다 그랬어요. 뭐냐 그러면 다년생이에요. 다년생이다 보니까 얘를 한번 심었었을 때 여기 안에서 최대 수익을 내셔야 돼요. 그리고 안정적인 수익을 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모작 안 돼요. 왜냐 그러면 중간에 종자 받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모작 하다 보면 죽도 밥도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고 있는 단일 장목에서 최대 수익을 내는 게 중요한데, 제가 곰치를 망가뜨렸던 이유가 그거예요. 그리고 곰치를 생각하면 또 되게 가슴 아픈 것도 있어요. 혹시 여러분 지리적 표시제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지리적 표시제라는 게 뭐냐 그러면 이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이 가장 우수한 농산물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평잣, 홍천잣도 지금 지리적 표시가 됐어요.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이런 식으로 그게 있어요. 명이, 그럼 원래 울릉도예요. 울릉도가 지리적 표시가 돼 있어요. 홍천명이라 그래서요, 내륙종 5대종 있거든요. 이건 또 홍천 내면이 또 가지고 있어요, 그거를. 근데 곰치는요, 어디가 하고 어디냐 그러면 아마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 양구겠죠? 라고 생각하시는데 양구가 아니고요. 인제하고 태백이에요. 거기에 지리적 표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왜 사람들은 곰치 그러면 양구곰치 그럴까요? 제가 아마 이 전 영상에서 공무원들 조금 깠던 영상이 있거든요. 그 깠던 영상 보시면 이게 있어요. 공무원이 어떻게 마케팅을 해주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좋은 자원을 갖고 있어도 잘 팔 수 있냐 없냐. 근데 그게 안 된다면 자기 스스로 홍보하셔야 돼요. 제가 어떤 모종을 분양했었을 때 그분들한테 꼭 말씀드리는 게 하나 있죠. 그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뭔지 꼭 사람들한테 알리세요 라는 거예요. 귀찮아도 힘들어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 가치를 내가 인정받으세요 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얘기 했어요. 산채하시는 분들이 가격은 내가 정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인터넷이 발전된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이제 모든 나물의 적당한 가격선이라는 게, 적정 가격선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 세상이라서 내가 그것들보다 내가 조금 더 가치를 인정받고 싶다라면 나를 알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저는 항상 뭘 한다? 농장이 개방돼 있다. 궁금하시면 오세요. 오시면 다 보여드리고요. 제가 아는 한 다 가르쳐 드릴 거예요. 저 같은 실수하지 마시라고요. 무조건 싸게 많이 파는 게 장땡이 아니에요. 그러시다가 저처럼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하면 보완할까에 대해서도 생각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